준현 씨 왔어요? 오늘이요? 제가 타는 차가 어떤 차인지 좀 소개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제 차 한 1년 정도 탔으니까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부르게 됐습니다. 네. 우선 주행에 대한 첫 인상은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승차감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반면에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뭐 코너링이라던가 차량의 어떤 그런 민첩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리어휠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의 크기 대비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하다라는 첫 주행 인상을 받았고, 여전히 지금도 타면 이제 깜짝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민첩하고, 특히 뭐 유턴을 할 때라던가 또는 후진으로 주차할 때 굉장히 협소한 그런 공간에서도 되게 민첩하게 주차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운전할 때마다 정말 이 리어휠 조향 시스템이 좋구나 라고 감동하고 있고, 운전자가 딱 좋다 했을 때, 이렇게 좋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돌아가지 않는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운전자가 원하는 상황에 이렇게 좋다 했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조정성 플러스 안전성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휠베이스가 김으로써 생기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조사마다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거에 대한 피드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는 멀미가 난다 라는 그런 좀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EQS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전기차이다 보니까 어떤 모터의 튜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드럽게 이질감 없이 튜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밟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순간에 밟아도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특곡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차는 내가 막 과격하게 운전하려고 해도 멀미가 난다, 이런 편견들은 조금 어떤 전기차를 탔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해서 꼭 멀미가 난다 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EQS는 굉장히 부드럽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컴포트, 스포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컴포트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컴포트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스포츠는 컴포트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의 단단함이고, 뭐 스포츠 모드에서도 컴포트라고 해도 될 만큼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차량의 컨셉은 확실하게 프리미엄의 승차감을 지향하고 있구나라고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이제 전기차 타는 레이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EQS 딱 타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씩 다 똑같았어요. 승차감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럽다, 역시 벤츠는 벤츠구나 라고 진짜로 하나같이 말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서스펜션 튜닝에 있어서도 자사만의 어떤 그런 튜닝 기술이 좀 있나 보다 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전기차는 어떤 무게, 배터리의 무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점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서스펜션의 튜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이렇게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굉장한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EQS 전기차를 타보고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타보면 EQS만큼 승차감 좋은 전기차는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런 임팩트 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 오는 임팩트가 되게 부드럽게 걸러서 오잖아요. 제가 벤츠를 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승차감이 좋아요.
이 승차감이라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주관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부드러운 승차감이야, 이거는 딱딱한 승차감이야 라고 느끼는 건 다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디테일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여러 드라이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차의 승차감은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정숙성이라 한다면 EQS죠. 왜냐면 도어를 열고 있을 때랑 닫고 있을 때 그 정숙성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차 타고 있으면 정막이 흐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안에서 뭐 인텔리전트 사운드도 활성화시키지 않고 레이스 끝나고 집에 가는 늦은 밤 고속도로를 타고 있으면, 조금 거짓말 못해서 뒤에서 이명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 최고로 편안한 차예요, 이 차는. 삐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레이스장에 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서킷에 가끔 이제 차에 타서 조금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이 EQS 안에서 좀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용히 혼자서 조금 생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만큼 굉장히 조용한 차량입니다. 네. 전기차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사운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뭐 역시나 메르세데스는 품위에 맞게 이 인텔리전트 사운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 이제 전기차를 이제 소유하신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요 이제 목적은 사실은 이동 수단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성, 이런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엔진음에 대한 아쉬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애초에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런 내연기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 EQS를 타보신다면 정말 이동수단으로서 이 차만큼 최적의 차량은 없겠구나라고 아마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수님의 인텔리전트 사운드를 안 켜고 타시는 편이죠. 왜냐면 조용한 게 좋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이제 안에서는 활성화하지 않고 사운드를 이 전기차의 정숙성을 만끽하면서 타는 편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은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 최고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 특히 제가 레이스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항상 뭐 경기장 지방에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려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죠.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강하게 밟는다던가, 또는 과도하게 강하게 가속을 시작해서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고, 얼마나 직관적으로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좌측에 있는 멀티펑션 스위치 중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딱 클릭하면 바로 보조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끄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없고, 나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기능이 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얼마나 부드럽게 운전하고 있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잘 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요즘에는 자동차라는 게 약간 어떤 패션의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동수단으로서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뭐
뭐 장소에 따라서 어떤 차량을 타고 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차량은 다채로운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제가 시상식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팀 미팅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편하게 가족들과 뭐 마트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데일리로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튀면 안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또 굉장히 무난하게 또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 차량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EQS 450 플러스가 한 107kWh 정도 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잘 보지 않고 충전했었는데 주행거리가 완전 미쳤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얌전하게 운전하고 딱 완충되고 나서 주행 가는 거리 확인해 보면 맥시멈으로 본 게 810에서 20까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그냥 이런 거 전비 신경 안 쓰고 주행하고 나서 다시 완충했을 때 760에서 780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암이 가장 먼 경기하는 서킷 중에 하나잖아요. 인천에서 영암까지 한 340km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데 차가 없을 때 이동하는 편이라서 좀 빠르게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레이서라는 걸 감안하고 빠른 속도로 갔을 때 완충 상태에서 도착했을 때 잔여량이 한 110에서 120km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같은 경우는 충전 안 하고 완충한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끝나고 다시 인천까지 복귀하는 왕복도 가능하고 태백 같은 경우도 전비 주행하면 가능하고 처음에 이거 전기차 받았을 때 충전에 불편함은 없을지 또 어떤 목적지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게 불편하진 않을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운행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한 번도 그런 불편함이 없었고 너무나도 이 주행 가는 거리에 있어서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쉬어요. 차에서 이렇게 쉬고 한숨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예선 들어가고 또 경기 잘 못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집 이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뭐 메르세데스 벤츠 또는 뭐 타 브랜드들마다 이제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들의 그런 오디오들이 있는데 이 브메스토라는 브랜드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럼 매번 어떤 노래 들으시나요? 이걸로 보여줘도 되죠, 핸드폰으로. 네. 에?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교정했었잖아요. 교정에 있어가지고 치과나 아니면 병원 가면 보통 잔잔한 클래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좀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주로 이렇게 이런 거 듣는 편입니다. 조용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차량을 이렇게 가볍게 한번 타봤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레이서에게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레이서들은 항상 이제 경쟁을 하고 빠른 차를 주행하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만큼 그런 편안한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레이서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고 또 최고의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차량을 지원해 주신 HS터 클래스 효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덕분에 좋은 컨디션으로 매번 레이스장에 오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자부심을 갖고
또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또 아끼면서 이 차량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또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가 타고 있는 이 EQS 차량도 어떤 차량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제 차량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